뭐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다. 현재 경기 나쁘다. 예, 그런데 선행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앞으로 경기 회복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한국은행 통계청에서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이런 경제지표를 보고 현재의 경기를 판단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통계청에서 11월과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생산을 얼마나 했는가, 우리 가계가 소비를 얼마나 했는가, 또 기업들이 투자를 얼마나 했는가, 이거가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우선 생산은 제조업 중심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구재 소비, 그 다음에 비내구재 소비가 증가하면서 소비도 증가했는데요. 투자는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기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현재 경기를 판단하는 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예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는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융시장에서는 현재 경기보다는 미래의 경기가 더 중요한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함께 보십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통계청의 선행지수가 2021년 6월에 정점을 치고 계속 하락하다가 2021년 4월에 저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지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의미하는 것은 현재의 경기는 나쁘지만은 앞으로 경기는 회복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행지수 구성요소를 보니까요. 그동안 금융 변수,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장단기 금리차 이런 것들이 먼저 상승하면서 선행지수가 올랐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은 조금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금융지수 특히 코스피에는 선행지수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실물지표, 예를 들어서 재고순환지표, 그 다음에 건설수주,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선행지수가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그 선행지수가 계속 증가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OECD에서 발표하는 한국 선행지수가요. 우리 통계청 선행지수에 물론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만 2010년 이후로 통계로 분석해 보니까 한 상관계수 0.82 정도로 굉장히 높죠. 한 2개월 정도 선행하고 있어요. 근데 OECD 선행지수가 11월까지 올랐으니까 통계청의 선행지수 2개월 정도 후행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좀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선행지수에 대해서 증가하다가 조금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선행지수에 선행하는 게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제가 장단기 금리차는 국고채 10년하고 1년 수익률 차이입니다. 제가 국고채 10년 장기금리, 그 다음에 단기금리로 국고채 1년 수익률을 사용한 거는 이게 선행성이 강하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주가를 미리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단기 금리차를 이거로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그 장단기 금리차가 10월까지는 계속 올랐었죠. 그리고 선행지수 오르는데요. 그런데 12월 들어가지고 오히려 역전돼 버렸습니다. 11월부터 차이가 줄어들었고요. 이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물론 기간에 따릅니다만은 1, 2개월 선행합니다. 이걸 보면은 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머지않아 올라가다가 좀 조정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빠르면 1월일 수도 있고 뭐 늦으면 2월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선행지수가 증가도 감소하면은 또 경기 논쟁이 심할 텐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저는 증가 추세에서 조정이라고 보는데 아마 선행지수가 감소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에도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우리 코스피에도 역시 선행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 1, 2개월 뭐 이 정도 선행하고 있는데 물론 그 선행 기간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이 장단기 금리차가 최근에 급격하게 마이너스까지 갔다는 거는 물론 채권 시장이 모든 걸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과거 경험을 보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축소됐을 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시차를 두고 조정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주가도 조정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라
머지않아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올해 전망하고 2024년 전망을 하면서 아마 2024년 1분기 중후반, 2분기 초반에는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장단기 금리차 축소라는 것입니다. 아까 선행지수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게 재고율이 감소했다는 건데요. 이 그림 보시면은 제가 재고율 지수는 역축으로 그려놨어요. 코스피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 재고율 지수라는 것은 재고 지수를 출하 지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재고율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출하에 비해서 재고가 많이 쌓였다는 거고요. 이게 떨어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출하가 더 늘어나든지 재고가 감소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재고율 지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11월에가 114.3%입니다. 이게 10월에가 123.2%였는데요. 상대적으로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과거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입니다만 우리 제조업들이 재고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반도체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여전히 36% 증가하면서 재고가 많은데요. 근데 전월비로 따지면은 반도체가 재고가 감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특히 수출이 10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반도체가 최근 12월 통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마 재고율 지수는 계속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경기는 상대적으로 지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수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업종 주가하고 우리 서비스업종 상산하고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가 물론 내년 12월까지 전망해 놓은 겁니다만 내년 하반기에는 다시 서비스업 경기 생산이 조금 개선되는데요. 현대는 둔화되는 조짐이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 보면은 금융업종 주가도 계속 조정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기업의 체감 경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조업, 서비스업 70 정도로 여전히 낮은 수준, 100을 훨씬 밑돌고 있고요. 과거 평균보다 훨씬 지금 아직도 아래에 있습니다. 아직도 기업 체감 경기는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한국은행에서 소비심리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소비심리지수는 10월보다는 11월에가 다소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소비자 심리지수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11월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이 영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은 아직도 과거 평균 100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조금 개선됐지만은 아직도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위축된 상태에다가 기업이나 소비 심리는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다. 현재 경기 나쁘다. 그런데 선행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앞으로 경기 회복될 것이다. 특히 수출이 10월부터 증가하면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선행지수를 꼭 보셔야 됩니다만 선행지수가 쉬지 않고 계속 증가할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조정을 볼 것인가 이게 남아있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선행지수나 코스피에 선행하는 장단기 금리차가 12월에 마이너스까지 역전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머지않아 주가도 그다음에 선행지수도 오르는 과정에서 조정을 보일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를 우리가 최근에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면서요. 앞으로 경기를 전망하고 주식시장에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